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중국에서 많이 먹는 나무 열매가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열매는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반면 일본과 대만에서 대히트를 한 한국 음료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 음료수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먹으면 죽는 열매가 있습니다. 빅랑이라는 열매고 구강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죽음의 열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빅랑은 중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위장질환과 냉증 치료, 기생충 퇴치약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성 효과가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껌처럼 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빅랑으로 인해서 중국의 가수가 사망하는 일이 있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9월 중국 가수 보송은 구강암으로 36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그가 구강암 판정을 받은 것은 2021년으로 볼이 자꾸 볼록하게 솟아올라 병원 진료를 받던 도중 병명을 알게 됐습니다. 보송은 빅랑 열매를 6년 동안 즐겨 씹었고 중독성이 강해서 구강암 판정을 받고 나서야 열매를 끊었다고 합니다. 보송은 사망 직전까지 SNS를 통해서 절대 이 열매를 먹지 말라, 내 경험을 통해 빅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빅랑의 위험성이 뒤늦게 알려지자 중국 지방정부는 빅랑 규제에 나섰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저장성 이우시와 장시성 난창시 시장감독관리국은 9월 빅랑 가공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대에 진열된 상품을 내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빅랑의 위험성은 이미 예전부터 알려져 왔고 발암물질로 규정돼 왔습니다. WHO 국제암연구소는 2003년 빅랑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중국도 2017년 빅랑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을 구강암 유발물질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는 아직도 빅랑을 기호식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엄청난 양의 빅랑이 한국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빅랑 수입량은 총 67,801kg으로 집계됐고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팔려나간 중국의 열매는 죽음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료도 대만과 일본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우선 대만의 상황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대만의 신사에서 제작 중인 아베 전 총리의 동상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지난 9월 24일 동상의 제막식이 열렸고 300명 이상의 대만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시민들은 아베 전 총리의 동상 앞에 헌화하며 추모했습니다. 동상을 관리하는 신사의 책임자는 대만의 국제연맹 가입 지지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해준 아베 씨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이 동상을 일대우호의 상징으로 후세에 남기고 싶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동상은 아베 전 총리의 친필 대만 힘내라 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석 옆에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만은 굉장히 친일스러운 나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젊은이들은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한류 열풍이 뜨거운 대만에서 최근 한국의 음료수가 대박이 터졌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대만 코스트코에 쌓여있는 밀키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쌓아놓고 파는 것만으로 그 인기를 어느 정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조윤발 형님의 사랑해요 밀키스를 기억하신다면 아재가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호불호가 나뉘는 마이너한 음료수인데 해외에서는 새로운 맛이라며 크게 호평받고 있습니다. 밀키스는 러시아, 중국, 미국에서도 대박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만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1000만 캔을 돌파했습니다. 올해에만 1500만 캔 넘게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2400만 명 대만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밀키스를 마시게 되는 셈입니다. 대만보다 먼저 연간 판매량 1000만 캔을 넘어선 나라로 러시아, 중국, 미국이 있는데 우유 맛이 나는 탄산음료라는 독특함과 건강한 이미지로 크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대만 인터넷상에서는 박스채로 구입해 인증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 보도하는 대만 뉴스 화면에서도 밀키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음료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자판기 모습입니다. 좌측 하단에 맥콜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슈퍼마켓에 전시되어 있는 맥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없는 콜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콜라 더하기 보리차라고 쓰여져 판매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인터넷상에서 맥콜을 검색하면 이렇게 수많은 맥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맥콜이 일본에 상륙한 것은 1986년으로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맥콜이 한국에서도 마이너한 음료인 것처럼 일본에서도 마이너한 음료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맥콜을 어린 시절 그리운 맛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독특한 맛 때문에 30년 이상 매니아층을 형성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류 콜라, 보리콜라라고 홍보하고 있어서 젊은 층의 유입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맥콜에 대한 모든 것을 공유하는 팬 사이트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에 캐릭터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일본 애니메에도 맥콜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마이너한 음료라 해도 그 인기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던 맥콜이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통일교회계의 탄산음료 맥콜은 지금도 살 수 있다.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으로 다시 화제.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일본에서는 맥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화가 일명 통일교 산하의 식품회사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통일교 게이트로 인해서 일본에서도 기사화됐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본 NHK에서 방송된 화면입니다. 통일교에서 지원받은 정치인들을 거침없이 공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통일교 게이트가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로 인해 자민당은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통일교는 한국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면서 통일교 게이트가 혐한론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맥콜이 일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일본의 혐한이 더 발전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관련 기사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맥콜은 내가 학창시절인 30년 전부터 있었지. 당시에는 벌칙 같은 느낌으로 마시는 맛없는 음료의 대표였다. 맥콜은 콜라가 아니라 보리차에 사이다 조금에 불과하다. 통일교회가 일본의 종교단체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일본 단체가 통일교회처럼 외국에 나쁜 짓을 했다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침묵한다는 걸 알았다. 자기가 피해자일 때는 보상하라며 시끄럽게 난리치는데 부모님이 없는 친구가 살고 있는 보육원에 초등학교 때 자주 놀러 갔었는데 맥콜을 간식으로 내주었다. 왜 슈퍼에서 안 팔지? 라고 의구심이 들었다. 통일교회가 관계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어른이 돼서였다. 징생업 100도 추억해줬으면 좋겠다. 인삼차도 포함해서 낮과 심야의 주요 시간대에 로컬곡의 광고가 나왔었지. 연예인의 합동 결혼식 소동이 있었을 무렵부터 사라진 기억. 맥콜 그립다. 그 완성된 맛없음에 식은 오뎅 국물과 술을 섞어 벌칙으로 마셨는데 한 방에 승천했던 것이 생각난다. 맥콜 당시에 좋아했는데 왜 그런 맛을 좋아해? 라고 주변에서 이상한 눈으로 본 것 같아.